폭염 속 한낮 경남 창원의 한 백화점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백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내부가 시커멓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백화점 본관 건물 전체 전기 공급이 모두 끊긴 것은 오후 4시쯤입니다. 백화점은 곧장 비상 발전기를 가동했지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쇼핑을 나온 시민 수백여 명은 혼란 속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볼 때 좀 어둡더라고요. 그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된다면서 걸어가라고 하더라고요. 폭염 속 백화점 내부 영화관도 상영 도중 전기 공급이 모두 끊겼습니다. 영화 상영 도중 수차례 암전이 되면서 6개 상영관에 있던 240여 명이 중간에 퇴장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은 큰 사고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혼란과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전만 되면은 크게 불편한 게 아닌데 이게 어떤 큰 사건의 전조 증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정전 사고 발생 2시간 반여 만에 백화점 영업을 재개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원인을 모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창원장 생기고 처음 알고. 한정과 백화점 측은 백화점 자체 설비의 문제인지 한전 설비의 문제인지 점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소방 작업을 하던 21살 대학생이 24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출근한 지 이틀 만이었는데요. 문제의 현장은 1년여 전에도 사망 사고가 났던 공사장이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21살 대학생 이모군은 어머니에겐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꿈 많던 청년은 군입대 전 생활비를 벌어보겠다며 부산 영도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 건설 현장 일도 한번 해보겠다. 젊으니까 우리는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젊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응원을 해줬었거든요. 건설업 종사자인 아버지는 안전화와 장갑까지 내주며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이틀째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4층에서 일하던 아들이 나사 풀린 환기구 뚜껑을 밟고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겁니다. 아이가 다쳤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다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믿기지 않게 장례식장이라고. 이군이 숨진 소방 작업은 일주일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선 지난해 4월에도 화물차 운전기사가 철근에 깔려 숨지는 등 1년여 만에 2건의 중대재해가 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산 지역 건설사는 이군이 일한 소방 작업은 다른 전문 업체에 원청을 맡겼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2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다가 가서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어라. 유족들은 출근 이틀째인 단기 일용직 미숙련 노동자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내몰았다며 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부산에 있어 10월은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굵직한 행사들이 몰려있는 시기입니다. 부산시가 한 민간업체와 손잡고 이 행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주요 행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준비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매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IT 엔터테인먼트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입니다. 1987년 지역 작은 음악 축제로 시작해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하는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부산판인 페스티벌 10월이 올해 새롭게 추진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국제록페스티벌 등 6개 분야 17개 국제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 관람객들이 다양한 행사를 즐기고 부산에 머무는 기간도 늘리겠다는 목적입니다.
그 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오는 유인도 더 많아지고 또 온 분들도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페스티벌 10월의 참여 행사를 보면 대부분 9월 30일부터 10월 첫 주에 몰려 있습니다. 이 시기 여러 축제를 참가할 수 있는 통합 입장권을 판매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행사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 이 통합 입장권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당초 지난달 30일 통합권 판매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페스티벌 10월을 홍보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을 홈페이지도 아직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페스티벌 10월을 검색하면 아직도 이렇게 관련 기사들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한 준비 속 자신 있게 공언했던 통합 입장권과 연계한 호텔 패키지 상품 출시 등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승인 프로세스가 길어져 버린 거예요. 통합 앱이 그 결제 시스템 없이 런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무엇보다 단순히 통합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이 기존 조직위를 통해 운영되는 행사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수확을 앞둔 과일마저 타버리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둔 경남 진주의 한 단감 농가입니다. 지금 이 시기라면 단감이 초록빛을 띄어야 하지만 색이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폭염과 강한 햇빛으로 인해 감이 타버리는 일소 현상입니다. 일소 피해를 입은 단감과 멀쩡한 단감을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일소 피해가 심한 감은 결국에는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9월 초면은 이제 3차 비대기인데 일소 피해를 입은 놈들은 비대가 잘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됩니다. 진짜 심한 하상을 입은 함몰이 돼버리고 아예 상품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과수원의 경우 나무에 달린 과실의 30% 정도에서 일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탄저병이 유행했는데 올해는 일소 피해가 심한 상황입니다. 국내 대표 단감 주산지인 진주에서는 단감 재배 면적의 20-30%가 일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양막 등 빛가림 시설도 있지만 투자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일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과실에 뿌리는 도포제가 그나마 대안입니다. 6, 7월 달에 이 도포제를 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농협에서는 이런 부분은 특히 첫째는 교육이 제일 필요로 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라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특정인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죠. 특히 10대 미성년자들 사이에선 친구나 교사의 이미지를 활용해 만든 음란물까지 유포되고 있어서 교육 당국도 학교를 돌며 경각심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음란물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이 대거 확인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인데 1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이트 같은 거 있고 약간 영상 편집하는 이런 거야. 보이시면 한번 만들다가 자기들끼리 단톡방에 하다가 친한 애들은 굳이 만들어서 그런 거.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가운데 76%가 10대, 3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대부분 지인을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 피해자의 60%도 미성년자입니다. 지인을 합성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지인에 있어서 좀 꼴꼴도 보니까 지금 남자는 절대 마음이 안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같은 추적이 어려운 곳에서 유통되다 보니 경찰 수사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텔레그램 채널이 개설과 이렇게 폐쇄가 반복되다 보니까 운영자 신원 특정에도 좀 어려움이 존재하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유포가 중대 범죄라는 걸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도 쉽게 다룰 수 있게 돼 문제가 불거지는 건데 교육 당국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변호사와 경찰을 연사로 내세워 관내 19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상호간에 일어나면 이거는 학교 폭력에도 해당되고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다거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그냥 단순히 합성해서 서로 보는 것뿐인데라고 약간 쉽게 접근하고 전국 초중고 6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전수조사도 곧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올해 딥페이크 피해 지원 건수는 781건, 2018년보다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환 의령군수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군수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태환 군수는 무죄 확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일 잘하는 군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 지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29명이며 지난해 22명보다 7명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20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9월 안에 부산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4만 원 정도의 답례품 그리고 추가 경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추석맞이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를 통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정도의 답례품, 동백전 10,000원을 추가로 주며 특정한 순번 기부자에게는 3만 원대의 추가 답례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제 시민단체 연대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당의 자리 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거제시의회 시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 의무 가운데 하나인 회의 출석과 직무 전념의 의무와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며 시의원들은 즉각 자리 싸움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NN이 제51회 한국방송대상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KNN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인 아시아는 아시아의 수공예품이 전하는 지역 문화의 가치를 UHD 촬영 기법을 활용한 화려한 영상과 수준 높은 구성으로 풀어내 지역 교양 TV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지역 오락 TV 부문에서는 우리 지역의 신선한 재료를 직접 수확해 식당을 운영하며 우리 농수산물의 소중함과 재미를 함께 살린 하루 식당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가 탄생시킨 9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하늘은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날은 무더웠습니다. 내일도 부산, 경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32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여름의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오늘 밤 창원은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창원과 밀양이 31도, 거제 29도, 고성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부산이 30도, 양산은 31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 먼 해상으로는 물결이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당분간 30도 초반의 더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